영화 보자마자 15번은요, 하얼빈입니다. 하얼빈은 평가를 우민호 감독 건데, 평가는 별 한 개입니다. 어, 별 한 개. 평가부터 먼저 말하고 시작을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 영화였거든요. 좋은 영화인데. 고결함이란 무엇일까요? 역사 속 안중근의 고결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에는 안중근이 고결하다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인공 안중근의 고결함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을 누가 하냐면 이창배인가? 안중근이하고 그 주도권을 리더십 다툼을 하던 사람이 마지막에 일본 그분한테 잡혀서 그 마지막 대사를 하는데 그때 너는 바보라고,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중근의 고결함을 따라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안중근을 존경했다는 사실을 끝에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고결함을 존중했다는 걸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고결함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로 이 영화, 특히 안중근을 이해하고, 근데 이게 영화 안중근의 고결함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안중근의 고결함이기도 하죠. 우리가 안중근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고결함, 고결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그게 이 이토 히로부미가 주장을 해요. 이토 히로부미가 뭐라고 그러냐면 조선의 유생들이 수백 년 이룩한 것보다 자기가 통치 3년 기간 동안의 경제 발전이 더 많았다는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 왜 반발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고결함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목숨을 초계같이 바칠 만큼 더 중요한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안중근의 그런 존재성에 우리가 당연한 듯이 지금까지 동의하는지 이 질문하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바로 이 질문에 이 안중근이 영화를 만들었다면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려는 영화이고 그리고 관객은 이 질문에 대답을 만나려고 관객이 찾아오는 영화라는 점에서 이거 되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과업을 자임하는 영화인 거죠. 아주 위험한 영화예요. 뭐처럼 위험한 영화냐면 이순신이나 유관순이나 세종대왕을 이야기하는 영화처럼 말이죠. 보통 어려운 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잘 만들지 잘 모르겠는 막막한 영화예요.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그거 말고 또 하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안중근의 거사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걸 얘기하려면 그 이전에 매듭 지어야 할, 그렇지만 한국의 지식인 사회가 깔끔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역사관이 그 안에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바탕에 역사관이 완정적이지 않은데 이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야기를. 그 하나는 여야가 공이 자기가 집권을 하면 정치적 패거리주의를 공고히 하려고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또 한국 근대사를 연구하는 지식인 사회가 그런 정치인들의 논란을 잠재울 정도로 권위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확정지키지 못하는 짓지 못하는 사태 때문이에요.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라는 용어가 말하듯 근대 국가는 하나는 국민, 그지? 국민, 네, 네이션. 한국의 경우에는 한민족이죠. 한민족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국가예요, 국가. 국가라는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게 국민국가라는 거예요. 그 이중적이죠. 그래서 최근 이 12.3 친위 구테타를 무위로 돌아가게 한 다중의 힘이나 촛불혁명의 원조가 뭐냐면 3.1운동이죠. 바로 그 3.1운동의 힘이어 민족정신이란 국민의식으로 수립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란 말이죠. 거기가 출발점이죠. 아니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란 국가체제가 시작점인지 그것도 시작점이긴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옳은 거야. 왜냐하면 국민이 구하는 국가니까. 근데 그거 갖고 아직도 무의미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쉽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얘기들을 안 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런 식의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합의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영화는 날짜를 뚜렷하게 적시하듯이 3.1운동 이전에 안중근의 히또 히로부미 암살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이죠. 그지? 의병 활동하다가 독립운동하니까.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적인 행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에서는 암살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 논쟁에서는 다소 비껴나가 있어요. 그래서 관객은 감독이 좀 안심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흔쾌히 동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어느 쪽에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건국 역사 논쟁이 흔쾌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논쟁을 넘어서려면 필요한 이 사건을 둘러싼 역사 담화가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담론을. 그래서 이건 뭘 뜻하냐면 안중근 거사의 역사적 의미를 말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지? 그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중근 영혼의 고결함이란 표현에 뭐가 고결한 거야? 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공감하기 어렵게 되고 마는 거죠. 고결하다는 사람들이 인정하는데 뭐가 어떻게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도의 경우에는 예수의 십자가의 순교 영상 작업 앞에서는 아주머니들은 매번 울어요. 가슴이 먹먹해지듯. 그 영혼의 고결함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무거운 주제란 말이죠. 이 영화 안 무거워요. 안중근도 안 무겁고. 너무 좀 가벼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비한 근대 상황으로 이 영화 관객을 힘들게 하는 다른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안중근의 고결한 행위가 현재 관객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말하거나 전해줘야 공감하거나 연민할 수 있는데, 그죠?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울듯이 소위 객관적 역사 기록인 듯, 응? 유사 다큐멘터리인 듯, 이 영화의 이런 주요한 인물을 슬쩍 회피하는 듯 했어요. 이 영화가 히토 히로무비를 처단하려는 사건을 스토리 라인에 따라 일자별로 제시를 해요. 이틀 전, 7일 전, 6일 전 이런 식으로요. 2일 전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그 속에서 처절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중근뿐 아니라 수많은 의병이나 정근대 시대 의병이죠. 또 근대 한국인의 선조가 되는 영혼들의 고결함의 무게감이 잘 느껴지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거의 다 왔는데 이게 빠져서 좀 안타까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영화긴 해요.